네, 주도 섹터 공략에 대한 고민 오늘 이분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그래도 추석 연휴 앞두고 이런 빨간불이 좀 가득한 시장을 마주해서 반갑긴 합니다. 하지만 이어질 수 있는 건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간밤에 미증시는 사실 롤러코스터 장세였거든요. 뭐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8월 CPI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전약 후강의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 물가보다는 약간 고용적으로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2.5% 정도? 네, 거기까지 물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몇몇 지표, 특히 그 지표 중에서는 또 주거비 같은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이거 시장에서는 50bp? 빅컷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보니까 맞아요. 그거보다는 25p 가능성이 조금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50p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화끈하게 좀 50bp 내려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 출발할 때 보시면 마이너스로 지금 맞습니다. 그죠? 네, 나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S&P도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CPI가 뭐 약간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11시 정도부터 해서 급격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끝까지 지금 밀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오늘도 우리 시장이 그래도 이제 코스닥 중심이 약간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본다면 거의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점선 세로로 되어 있는 파란색 선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두가 우리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노란색인 엔비디아가 장중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가치 지수도 S&P 500도 같이 움직이는 뭐 그러한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하드 캐리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엔비디아 8% 폭등 덕분에 오늘 국내에서도 반도체 쪽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오늘 우리 증시도 같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반도체 바닥 찍은 것인지 정말 이제 이거 추세에 돌아섰다라고 봐야 될지. 근데 그러기에는 추석 연휴랑 FOMC 있어서요. 뭐 지나고 나면 이벤트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추석이라는 긴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일단 반도체는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나은 재료가 사실 없죠. 낙폭 과대하다라는 그 재료가 가장 좀 우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보니까요. 오늘 그 반도체의 투탑 종목이 수급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빠질 때도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월 5일 날 저점을 완벽하게 깼는데 거의 뭐 신저가 랠리죠.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지난번 8월 5일 날 저점 부근에서 이번에 멈췄거든요. 그러면 누가 빠질 때 덜 빠졌냐? 하이닉스가 덜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훨씬 더 강하게 외국인 수급도 하이닉스부터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돌아선다라는 생각을 좀 한다라면 센 종목에 붙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이게 어제까지 밸류에이션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더 빠진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한 20년 동안의 PBR이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의 PBR 1배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그 밑으로 잘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대비해서 너무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하긴 하실 텐데 이거를 삼성전자를 선택하신 분들은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에 버리기에도 좀 뭔가 좀 애매한 위치잖아요. 이 밸류에이션은. 다만 내가 좀 앞으로 이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서 이 다른 종목 하이닉스가 더 강하거나 아니면 다른 섹터가 더 강할 때 좀 소외되는 게 싫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한번 세게 오를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비중을 줄일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원래 2배가 넘었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근데 어제 기준으로 1.2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뭐 과거 하이닉스는 워낙 이제 이건 메모리 쪽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메모리잖아요. PBR 1배 밑에 0.8배가 항상 하이닉스는 바닥이었습니다. 업황이 최악일 때.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 2배 넘게 있다가 너무 순식간에 여기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충분히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까지는 좀 내려와 있다 정도고 요거 한번 보면요. 밸류에이션 다음으로 볼게 조금 삼성전자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올 만한 아니면 바닥을 다질 만한 희망은 밸류에이션 말고 뭐가 있을까? 이격도라는 게 있는데 이동평균선이랑 주가랑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많이 벌어지면 다시 좀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가지고 있거든요. 위로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내려갔을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시면 검은색 선이 60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지금 60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그림이 아래쪽에 있는데 거의 이동평균선에 붙거나 아니면 그 아래로 살짝 내려갔을 때는 밑으로 크게 빠지기보다는 좀 시간을 기다리면 올라오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뭔가 좀 불협화음,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해내면 특히 요즘 삼성전자 임원분들이 자사주를 많이 샀다는 소식이 이번 주 내내 들렸거든요. 이 여기가 좀 저점이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좀 되지 않을까. 대신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좀 이런 위기들을 극복을 좀 잘 해내야 과거의 그 사이클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반도체를 신규로 본다라면 삼성전자 하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하이닉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런 반도체 ET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6% 정도 상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 ETF의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제가 어제까지 그려놓은 건데 지금 거의 2006년도 이후니까 10년 이상의 흐름을 보면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괴리가 75까지 벌어지면 대부분 더 거의 바닥권이었거든요. 지금 거기 구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의 이 주도주들의 흐름은 계속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밸류와 함께 또 이격도까지 함께 봐주셨어요. ETF에 대한 접근도 같이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추세를 돌리는 데까지는 또 엔비디아와 함께 흐름도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급적으로 삼성전자 볼만한 것도 있을까요? 네, 요거를 제가 깜빡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 답답하실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나 답답하죠.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궤적을 한번 보시면 이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아무리 열심히 사도 2020년 그때 당시 코로나 동학개미 때 하고는 지금 달라요. 외국인들이 힘이 훨씬 더 삼성전자를 지금 쥐고 흔들고 있거든요. 주가는 검은색이고 빨간색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이 궤적을 그리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팔아요. 이게 일단은 이런 것처럼 한 번씩 좀 멈춰주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줘야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드라마틱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서는지 아니면 매도라도 멈추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우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8월 말부터 지금까지 흐름 보면 너무 야속하긴 합니다. IT 투톱을 집중적으로 거의 매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으니까요. 한번 꾸준히 추세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다음 섹터입니다. 미 대선 TV 토론 딱 끝나고 나서 일단은 시장에서 해리스의 우위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트레이드 대표적인 게 신재생 쪽도 들어있는데 친환경주 어느 쪽 좀 봐야 될까요? 이거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어서요. 사실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소비를 하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가 않죠. 그게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어제 저는 이제 두 분의 토론에서 좀 들렸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동시통역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나도 태양광을 좋아한다는 I like solar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이 해리스가 너무 어제 잘 하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거기에 이제 편성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왜냐하면 한쪽이 되면 한쪽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뭐 태양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뭐 관련된 종목들을 크게 움직였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탄 ETF, 팬 ETF라고 하는데 태양광은 TAN이고요. 풍력은 대표적으로 FAN, 판 ETF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움직임이 좀 두 개 다 같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선 이후에 해리스의 영향으로 확실히 이 친환경 관련된 좀 테마는 좀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태양광도 좋고 풍력도 다 좋은데
이거는 사실은 좀 진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중국하고도 계속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와 파생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 좋은 쪽으로 차라리 보는 게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게 전력 이야기가 그쵸. 나오고요. 네. 여기 뭐 파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네. 아직 우리가 지금 좀 덥잖아요. 네. 근데 비 오고 나면 날씨가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네. 그죠? 지금 벌써 영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보다 추운 날씨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등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도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또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인해서 전력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이 잘 안 되더라도 혹시나 누구 대통령이 돼서 잘 안 네. 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쪽을 오히려 태양광 풍력도 좋지만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는 그들이 돼도 좋고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이 되려면 같이 가야 되죠. 네. 전력 인프라가 깔려야지 그 전기를 땡겨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력기기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뭐 이렇게 아직 여전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좀 움직일 만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조금 낯선 종목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있죠. 특수 변압기. 네, 오, 네. 네, 잘하시네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 향의 특수 변압기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상장 이후에 주가는 좀 빠졌다가 그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약간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리스 이슈가 생기면서부터.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향의 특수 변압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네. 여기까지도 한번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공부는 좀 필요하지 않나. 기관 투자들이 어제 동시에 이렇게 같이 들어왔죠.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고 밸류에이션까지 뽑아봤는데 지금 보시면 뭐 2분기 실적 기준으로 한 10배 미만이거나 아니면 10배 초반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올랐었어요. 네,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맞아요. 위치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그다음에 신재생 뭐 하고 무관하게 이쪽은 좀 계속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느 하나 선택하기 어렵다라면 이런 ETF도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방금 보여드렸던 이 종목들이 여기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쪽도 공부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올랐었다가 고점 대비해서 또 조정 나왔다가 최근에 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밸류 매력도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모아갈 수 있는 쪽이다 보니 전력 설비 쪽 얘기를 같이 주셨어요. 특히 종목 고르기 어렵다면 ETF까지 보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제유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는데 자, 하락세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속이 된다면 수혜 종목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지난주에 앵커님이 안 계실 때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네. 저희가 이 시간에서 같이 네.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러한 핫한 게 아니라 네. 완전히 시장에서 별로 관심 없는 네. 이쪽을 한 가져와 봤는데요. 유가가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면 거기에 수혜가 뭐가 될까? 항공주 이야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맞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택배도 네, 택배 우리 많이 차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그 기름으로 또 그러네요. 다니잖아요. 아. 좀 비용이 좀 절감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약간 가벼운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건데 네네. 지금 또 택배 물동량의 성수기 아닙니까? 맞아요. 명절을 추석 전후해서. 연휴 뭐 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네. 하반기에 이제 또 소비 쇼핑 시즌. 시즌, 네. 네. 그래서 저는 실적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 서서히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택배 단가를 잘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네. 내년도에는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 유가 일단 안정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분기별로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매 분기 이렇게 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간 영업이익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높은 구간입니다. 네. 5,500에서 6,000원 형성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정도 초반인데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비싼 밸류에이션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보면 PBR 밴드만 한번 볼까요? 네,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 정도의 CJ 대한통운이 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기금과 투신이 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길게 보고 아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남들이 좀
관심이 없을 때 주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연기금 투신이 미리 사는 거 보면 우리 이거 한번 볼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CJ 대한통운까지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